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간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양강도에서 22살에 꽃다운 나이로 처녀 교훈을 지내시다 탈북했는데 중국에 와서 1년 9개월 있다가 다시 북한에 돌아가셨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보통은 그 중국에서 1년 9개월이 있으면 때깔이 달라진다고 그러거든요. 얼굴도 그죠. 하얘지고 그러면 딱 가면 없어졌다가 나타나면 보이부도 찾고 막 사람들이 야, 중국 갔다 온 것 같은데 막 이런 얘기 안 합니까? 일단은 뭐 이자처럼 때깔이 완전 달라져가지고 갔죠. 네. 그래 놓으니까 집에서 엄마 아빠가 밖에 나가 다니지 말라고 말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근데 저는 그게 너무도 안 좋았죠. 네. 내가 이런 곳에 가지고 그 술공장만 뭐 술공장이라 장공장 장공장. 네. 거기서 일하다가 숨어서 살다가 왔는데 네. 자기 땅이라고 하는데 거기 와서도 나가지 말라 하니까 너무 왜 그래서 나가지 말래요? 그러니까 얼굴색도 하얗게 됐고, 변화됐고. 예, 그다음 네. 머리도 그 북한에 그때 당시 제 나이에 한 사람들이 머리하고 완전 대조적이잖아요. 머리를 어떤 머리를 하셨길래? 생머리를 그때 우리 북한에서는 아마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파마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생머리 하는 걸 많이 단속했던 것 같아요. 자본주의물이 들어온다고. 그런데 제가 그 생머리를 하고 갔었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니 나가면 중국에 갔다 온 게 딱 티가 난다고. 빨리 파마해야지 이거 뭐. 아 근데 제가 파마하고 싶은 네. 생각이 없었나 봐요. 안 했어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여기 잠시 있다가 다시 중국 뭐 고모집 가서 다시 돈 벌어야지 이런 계획을 하고 왔었기 때문에 뭐 조금 있다가 또 다시 가겠는데 하고 그 파마할 생각을 안 했어요. 예. 그러면 뭐 나가다가 뭐 규찰 때 막 잡습니까? 그죠? 저는 나가서 어떻게 엄마 집에서 시장 갈 일이 잠시 있어서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나갔는데 규찰대한테 잡혀버렸어요. 근데 그 규찰대가 저보고 하는 소리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30대 중반 된 아줌마가 응? 머리도 생머리를 하고 어디 자본주의 물을 먹고 왔는지 이러면서 저를 잡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 내라는 거죠. 벌금 내라고. 그래서 내가 왜 벌금 내야 되냐고 처음에 우기다가 그다음에 안 되겠더라고요. 야, 이러다가 제가 진짜 끌고 가. 끌고 갈까봐. 그럼 들켜버리잖아요. 중국에 왔다 간 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분들 보고 한쪽 구석에 이렇게 살짝 아시좀 보자꾸려가지고 제가 지금 남편 생일 준비하다가 뭐가 모자라서 시장 나갔다 오는데 이거 잠깐 사가지고 오겠다고 우리 집이 저기 어디라고 알려주고 내 이름이 뭐라고 대줬는데 그때 거짓말 했어요. 가짜 이름을 대주고 거기 와서 그 동네 와서 제 이름을 찾으면 다 아니까 와서 찾으라고 그러면 제가 항상 푸짐히 대접하겠다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분들이 뭐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고. 나이는 한 몇 살 되는? 그 대학생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규찰. 다 20대죠. 20대가 지금 아줌마 생머리하고 막 그래요? 그러죠. 그리고 머리 바지를 저를 보고 자본주의 사람들이 입는 그런 쫄바지를 입었다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런 쫄바지를 입으면 북한에 가서 잡히는 걸 아니까 중국에서 입던 옷들 중에서 제일 그래도 이렇게 좀 푼푼하다 해야 되나요? 좀 널널한 그런 바지를 입고 갔거든요. 그런 것도 그 바지도 쫄바지라고 저를 잡아서 쫄바지를 입고 어디 30대 중반 되는 여자가 옷을 이런 걸 입고 머리를 그렇게 하고 다닌다고. 의상 디자인과 선생님인데 그 어디 가서 또 옷을 가지고 풍기질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래도 아마 머리가 조금 그때는 잘 돌았나 봐요. 그래 그런 거짓말을 하고 그 자리를 나왔는데 우리 동네 뭐 옆집 되는가 그분이 후에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왕청 같은 이름을 대면 이 동네에 산다 하면서 생일이라면서 그러면 찾더라고. 그 다음 날에? 예, 실제 오신 거예요. 얻어먹으려고. 예, 얻어먹으려고. 열받았겠다. 분명히 그러니까 오늘 열받은 정도가 아니죠. 엄청 기대하고 갔는데 다시 보면 진짜 잡아 죽이리라 이래 생각하고. 그죠. 안 잡히기 그러겠다. 잘했지.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 뭐 중국 왔다 가면 또 말투 좀 달라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하는 주위에 약간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한국 TV를 많이 봐서요. 거기 분들이 아마 말투가 약간 달랐는지 제가 그걸 배웠는지요.
저도 말투가 그렇게 돼서요. 한 번은 제가 집에 있는데 저희 집 그 북한에 그 유선 전화라 하죠. 유선 전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모르는 번호로. 그래서 딱 들고 여보세요 하고서 이야기를 몇 마디 했는데 상대방이 저보고 하는 소리가 한국말 쓰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조선 말도 아니고 한국말이래요? 예. 그래서 제가 한국말 쓴다고요? 하고 대묻으니까 한국말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저보고 협박을 하시는 게 신고를 할까요? 어쩔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시 생각하다가 그러는 그쪽은 제가 한국말 쓰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한국말 언제 들어보셨어요? 이러고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본인도 바빠가지고 그분도 아마 그 한국 TV를 많이 봤는지 아니면 보이불식, 직업의식이 나왔는데 그거 뭐 내가 보기에 들키겠구나. 그래서 바로 전화를 딱 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고 있구나를 느낀 거죠. 근데 중국에서 나오자마자 황해도 갔다 오셨다고 했잖아요. 뭐 기차랑 타고 가고 막 이러면 벌써 그 북한 사람하고 때깔이 다르니까 막 그때 일을 생각하면 잡히잖아요. 잡히는 정도가 아니라요. 열차에 몸을 탁 실은 순간부터 승무원전원들이 우리가 도가 바뀔 때마다 그 승무원전들이 바뀌어요. 근데 열차에 몸을 실어서부터 그 승무원전원들이 단속을 받아가지고 계속 짐 검사를 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해서 한 두세 번을 그렇게 하고 그게 그 열차원 보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제가 이상하게 생겼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열차원이 저보고 쌀쌀맞게 이야기하는 게 아줌이 딱 중국 여자처럼 생겼어요. 그래. 이러더라고요. 티가 어딘가 모르겠네. 어떻게 하지?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단속을 자꾸 당하고 계속 신분증 검사를 나만 집중해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짐에 뭐 있는가 해서 보고 중국 여자가 중국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열차 타고 다니나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검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황당하게 계속 끌려다녔던 기억이 나요. 거기도 이제 딱 때깔 보고 그러니까 이게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참 나쁜 게 잘못 잊었으면 그 정말 때깔이 좋을 텐데 너무 고생만 하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 까부잡잡해가지고 그 다시 들어갔을 때가 그 몇 년도였습니까 그게? 제가 그 제일 첫 탈북을 아마 그 2007년도 12월 31일에 했는데요. 다시 들어간 게 아마 그게 2009년도 9월에 들어갔다가 9월에 들어갔다가 그러면 그 두 달 때 합해 개혁했잖아요. 합해 개혁 제가 진짜 그러고 보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온갖 거 다 겪었네요. 그죠? 합해 개혁을 했는데 그때 제가 금방 들어가서 한 달인가 있다가 합해 계약을 한다고 공고문이 막 뜨고 이랬어요. 그 아파트 앞에다도 막 이렇게 써붙이고. 그래서 그때 어떤 정도까지 나왔냐면요. 이제는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라 하죠. 거기 돈을 안 쓰는 사람들은 그 시범으로 걸어서 예를 들어서 뭐 중국 돈이나 달러 돈이 나오면 그 사형까지 한다고. 시범 걸리면 사형까지 한다고. 그럼 이 사람들도 이거 내라는 바치라는 거예요? 그죠. 강도 이런 강도가 살아없는 그냥 생으로 교환도 안 하고 그죠. 내놔 살겠으면. 뭐 아니면은 뭐 그런 사람들이 뭐 중국의 밀술로 뭐 받든가 하겠죠. 근데 그렇게 막 공고문이 뜨고 했어요. 그래서 합해 교육을 했는데 이런 말이랑 다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제가 그 중국에서 고모하고 어떻게 돈 관계가 조금 엮여서 그 어느 날인가 아마 그게 제 기억에 11월쯤 되나요? 근데 전화 통화를 고모하고 계속 했어요. 근데 저는 북한의 이게 파장을 잡아서 전파를 잡아서 올 줄을 꿈에도 생각 못한 거죠. 그거 생각했으면 간단히 전화하고 끊었겠는데 이 우둔한 건 계속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한 1시간 전화를 했나? 근데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때도 탐지 기록으로 잡아냈네 2009년에도. 그죠. 그때 지금은 완전 그 국경을 봉쇄해 버렸지만 그때는 그 봉쇄까지는 못하고 파장을 잡아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거 뭐지?
어쨌든 전화를 쓴 게 중국하고 한 거니까 놀라가지고 전화를 그 내가 원래 두던 곳이 아니라 더 깊숙한 곳으로 치웠거든요. 그 전화가 우리 북한, 그때는 북한에 손전화가 없을 때고 중국 전화를 가져다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더 깊숙이 쭉 밀어였는데 어디 이불 속에다 이거를? 그 옷장에다가 옷을 막 들고 밑에다 넣었어요. 근데 딱 문 두드리고 들어오면서 손전화 중국 전화 쓰고 있죠 하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있지? 막 이러고. 그러면서 우리가 보이분데요, 보이브라 하면서 그러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들어오더니 전화를 내놓으래요. 근데 전화가 있어요. 내놓으면 내가 감옥 가는데 뭐. 그러더니 뭐 여기 같으면 큰일 나죠. 막 와서 영장도 없이 막 집을 두시면. 근데 그다음부터 집을 막 두 분이 와가지고 집을 뒤지기 시작하는데 전화기는 아직 안 나왔는데 그때 당시 속으로 막 긴장했겠네. 들키면 나 감옥 가야 그죠. 근데 전화기는 아직 안 나왔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는가 하면요. 제가 중국 갔다 오면서 돈을 가져온 중국 돈 6천 원에다가 6천 위안. 예, 6천 위안에다 달러 돈이 한 800불이 있었어요. 그걸 치워놓은 걸 그 사람들이 그거부터 먼저, 그러니까 전화기보다도 그 돈이 나온 게 더 가슴이 철렁하는 거죠. 예. 돈 어디서 났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그 화폐 교환하면서 외국 돈은 절대로 쓰지 말라는데 안 쓰고 이제 예. 숙연하던데 뭐 어쨌든 쓰진 않았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어쨌든 나왔으니까 뭐 북한 법을 다 강도가 따로 없네. 그래서 해산시 보이부에서 나온 그 나쁜 놈은 나쁜 놈이라 해야지 진짜 그 돈을 지면서 저를 진짜 여기로 말하면 12가지 욕을 하면서 그 돈을 뺐더라고요. 뺏으면서. 네, 뺐으면서. 근데 그래도 평양에서 보이부에서 내려온 분은 달러 돈을 쟀는데 그죠. 그때 그 시범으로 잡아서 어쩐다면서 평양 보이부하고 해산 보이부가 합동으로 뒤지는구나. 그죠. 근데 합동으로 그때 국가 무슨 보이부인가 거기서 뭐가 내려왔었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상무 해가지고 내려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전화기 파장을 찾아오느라는데도 그분이 같이 다니더라고요. 왔는데 그 평양 보이부 사람은 그래도 어쨌든 평양에서는 이게 사실은 뭐 그 보이부 사람들도 이게 정당한 게 아니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시나 봐요. 근데 그분은 제가 달러 돈을 지는 걸 이것만 안 됩니다 하고 딱 손을 짚고 간절한 눈빛으로 쳐다봤나 봐요. 근데 그거는 그냥 넣더라고요. 그리고 숨기라는 뜻으로 그냥 쓱 다시 넣어주더라고요. 그런 또 인간적인 보유인데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내려와서 야 이건 참 아닌데 하는 생각. 눈 뒤집힐 뻔한데도 그런 걸 달러를 봐주고. 근데 달러를 그때 당시 평양은 들어 썼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돈을 뺏은 그 해산시 보이부 사람이 저보고 하는 소리가 막 쌍욕을 여기로 말하면 쌍욕을 막 냈다 하면서 니는 이제 며칠 있다 잡으러 올 거야 하면서 갔거든요. 기다려 이러면 돈을 수수했고. 그러니까 아마 해산만 다니게 하면 너무 뇌물 받아먹고 딱 후회무회하니까 평양에서 내려서 감시하라고 아마 붙여놨을 것 같은데 그 앞이라도 내가 일부러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보여주고 쌍욕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참 그때 너무 억울하고 황당했죠. 그 해산 말로 그 북한 말로 막 욕을 막 퍼붓는데 막 눈물 날 정도로 그렇게. 근데 제가 그 뭐 솔직히 한번 중국 왔다 간 사람인데 날 붙잡아서 하고 계셔서 기다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로 바로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뭐 중국으로 도망치진 않아도 다른 데를 피신해 갔죠. 그래서 아마 제 남편이 있는데 와가지고 저를 엄청 찾더래요.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모른다고 나도 뭐 어저녁에 술 먹고 때렸더니 어디를 달아놨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숨어 있다가 다시 또 탈북하신 거예요? 숨어 있다가 그러다가 또 아유 우리 언니가 또 고모 집 가서 일하다가 그 집은 교대로 가서 고모가 그 장 만드는 비법을 남에게 알려 안 주냐고 우리 친척들만 자꾸 데려다 시키는 거예요. 워낙 또 우리 돈도 없거냐. 그래서 어쨌든 가서 했는데 언니가 거기 가서 하다가 어떻게 돼서 붙잡혀 나오게 됐어요. 근데 해산시 세관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중국에서 잡은 모든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저 신우주 아니면 단동 쪽으로
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나온다 해서 언니를 사실은 뭐 구출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보위부선이나 안전부선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나올 때 뽑아 나오면은 그래도 언니가 덜 고달프다고 해서 언니를 뭐 어쨌든 구출하려고. 구출하려고 신우주에 가 있었는데 이쪽이 수배받는 예. 보이부에서 잡으려 예. 오는데 또 신우주 가서 남을 예. 또 구하려고 간 거네 언니를. 어쨌든 뭐 여기서는 피해 있어야 되니까 잘 됐다 싶어서 거기에 나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참 그러고 보니까 여기 나오니까 뭐 그 잊어먹고 있던 일들이 새록새록 다 언니는 구했어요 그래서? 구했죠. 언니는 구하고. 근데 뭐 완전 구한 건 아니고 그냥 집에서 그 체조라 해야 되나 어쨌든 계속 취소당하고 취소당하고 본인 왔다 다시 갔다 또 중국에 하면서. 넘어가고. 예, 저는 중국에 넘어간 건 또 다른 사연이 또 많아요. 근데 두 번째 넘어갈 때는 이젠 다시 돌아올 생각 안 하고 넘어갔어요. 두 그죠. 번째는. 처음에 가서 후회를 엄청 하고 넘어갔는데 다시 왜 가겠어요. 이번엔 중국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네. 넘어갔구나. 그죠. 제가 그 다시 북한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그런 말을 했잖아요. 시아버지 제사를. 근데 시아버지 제사 챙겨주느라고 그 항해도까지 나가는 그 로정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열차를 타면은 다 뭐 아시다시피 뭐 정전되면 일주일씩도 막 서고 가잖아요. 그래서 갈 때는 그럭저럭 갔어요. 근데 올 때 평성이란 곳에 왔는데 열차가 뭐 출발하기 한 3시간 전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 열차를 놓치면 한 2, 3일을 또 거기서 기다려야 돼요. 예. 그래서 열차에도 있고 해서 열차표를 얻지 못해 막 뛰어다니는데 어떤 여자가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열차표를 찾으시냐고. 그래서 그렇다 하니까 혹시 중국하고 그 어떤 연락을 하고 있으면은 자기 하나 좀 부탁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눈에도 내가 중국에 좀 뭐가 있는 눈치 났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자기를 이렇게 연결해주면 자기가 차표를 얻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바쁜 거라 뭐 생각할 사이 없이 오케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연인가 하니까 이 다음에 집 주소를 대주면 자기가 우리 집 찾아오겠다. 누구 중국 보낼 사람 좀 데려갈 테니까 그죠. 도와달라 뭐 이런 거지. 자기가 지금 중국의 그 어떤 좀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선이 없다. 선이 없다. 그래서 한번 찾아갈 거다. 그래서 그 여자의 도움으로 일단은 차표를 구했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아니나 다를게 한 며칠 있다가 그분이 찾아왔더라고요, 집에. 그래서 그분하고 어떤 사연이냐 하고서 물어보니까 그 중국에 가고 싶어 하는 여자가 한 분 계시는데 어떻게 뭐 친척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어떻게 부탁드릴 수 없냐. 그래서 진짜 그 로상에서 우리를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저는 오케이 했죠. 도와줄 수는 있다. 그래서 이분이 가가지고 그 중국에 보내야 된다는 그 여자분을 데리고 오시다가 열차에서 잡혀버렸대요. 근데 그 잡힌 사연이 뭐 일반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검사해서 잡힌 게 아니고 그 데려오시는 분이 이미 보위부 감시망에 있던 분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냐 이분이 옛날에 한번 중국에 도망쳤다가 오신 분이라 보위부에서 늘 그분을 지켜보고 있은 거죠. 그걸 모르고 저는 중국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거고. 그래서 해산시에 들어온다니까 이 사람이 또 중국을 달아날 것 같아서 보위부에서 따라 붙은 거죠. 그 잡혀가지고 어디가 그러니까 어디 간다. 네, 우리 집 주소를 떼어버린 거예요. 그럼 절제 인신매매법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위부에서 보기에는 내가 사람을 팔아먹는 그런 집에서도 취급당했죠. 6천 위안도 나왔겠다. 그러면 뭐 공개 수배 때린 거 아니에요? 신해주 갔을 때? 그죠. 그래서 근데 그때까지는 공개 수배는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어쨌든 사연을 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지 그런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 집에 저를 잡으려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 신효주에 제가 있는 집으로 전화해가지고 집에 오지 말라. 평성보호구에서 너를 잡으러 왔으니까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돈도 지금 그렇게 된 상태고, 그다음 평성보호구에서도 저를 잡으러 온 상태고, 그러니까 저는 북한에 돈은 있을 형편이 못 됐어요. 예. 그래서 또 강을 넘게 됐네요. 그리고 그죠. 뭐 일단 잡혀 안 가고 한국까지 왔으니까 너무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고요. 예. 예. 아 뭐 또 나머지 또 얘기는 오늘 또 이제 다시 돌아가지 않으마 하고 강을 넘었던 거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연결해서 다음 부에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